네, 오늘은 수열의 합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시죠. 네, 주어진 첫째 항이 1이고 10번째 항이 4인 시그마가 있습니다. 주어진 식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나열하시면서 주어진 합의 의미를 찾아가시면 될 텐데요. 이 시그마의 의미는 앞쪽 시그마는 첫째 항부터 9번째까지 더하는 거고요. 뒤쪽 시그마는 시그마 여기부터 10번째 시그마까지 더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10번째 항 4, 여기에 첫 번째 항 1이 더해지면 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몇 배? 그렇죠. 2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네요. 따라서 주어진 식의 결과는 5를 더한 거니까 30 이렇게 올 거고요. 나누시면 5번 15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죠.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네, 어떤 그냥 실수배 계산을 해달라는 의미네요. 그래서 5 더하기 40 빼기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1을 빼는 게 아니라 그쵸? 마이너스 10 하셔서 정답은 35 3번입니다. 3번 문제 이렇게 곱에 대한 시그마 계산을 연습시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뭐 하지 못하고 뭐 평행이동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전개하셔서 2배한 AK 플러스 1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렇게 된 게 20이라고 문제에 주어졌고 2배한 시그마 AKE 플러스 역시 1이 아니라 얼마? 10 오셔서 그게 50이어야 된대요. 이 시그마 AK 나한테는 요거 물어봤고요. 문제에서 계산하시면 20을 10으로 나누면 되는 상황인가 봅니다. 정답은 10이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얘도 연립방정식, 그쵸? 1차 연립방정식은 괜찮습니다. 곱셈공식이라든가 이렇게 곱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수배, 더하기, 빼기 정도만 들어가 있는 상황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 두 수열은 같은 수열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2를 약분하고 나시면 얘가 얼마가 돼요? 2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두 수열은 서로 같은데 얘는 5항까지 더했고 얘는 6항까지 더했기 때문에 얘에서 여기로 가면서 추가되는 값만 해석해 주시면 문제 끝나겠네요. 네, 18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배 하셔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요것만 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AN과 BN이 만나서 나 AN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N과 BN이 만나서 마이너스 BN 되고 싶습니다. 네, 두 식을 빼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AN에서 빼기 AN, 빼기 BN에서 빼기 BN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거 맞죠? 7 빼기 5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전개한 식에서 어떤 식을 찾아내야 돼? 네, AK의 제곱에 해당되는 식들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주어진 식을 잘 보시면 얘는 시그마 주어진 상황들은 좀 덜 쓸게요. 4K 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1 서술형 쓸 때는 괄호 시그마 뒤에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AK의 제곱 마이너스 4AK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식을 빼시면 알아서 좀 남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3AK의 제곱에다가 여기 플러스 1 오겠네요. 그게 얘가 11이었으니까 얘는 50인가요? 따라서 주어진 식 계산 K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럼 얘는 3배한 내가 구하고 싶은 수열의 합이 보인 거고요. 플러스 5가 50이랍니다. 네, 45 정답은 3으로 나누시면 얼마 나오면 되죠? 네, 15. 7번 문제입니다. 위 거랑 거의 같은 문제인데요. 찾아내야 되는 식이 조금 더 복잡하거나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나 봅니다. 식을 보시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 n의 제곱. 얘는 n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변수에 유의하셔야 되는 문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an을 분배하셔서 3an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16이래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떤 거야? 여기 6an의 제곱 플러스 7an bn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생각이네요. 그쵸? 연립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주어진 식을 얘를 3배 하시면 30이 될 거고요. 더하시면 시그마 EAN BN만 남겠네요. 그래서 46 이렇게요. 그러면 B는 얼마로 처리할 수 있겠다. 23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라는 게 나오면서 6배한 시그마 AN의 제곱 플러스 7배한 시그마 AN, BN 요거 처리하십시다. 따라서 6 곱하기 10, 60 더하기 7 곱하기 23 하셔서 161, 221 나오시면 정답이겠네요. 다음 문제 8번 문제입니다. 8번은 일단 시그마의 계산에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합이 주어졌으니까 합을 이용해서 누구로 갈 건지, 그렇죠? 일반항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뭔가 시그마에 대한 형태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일반항에 대한 성질, 시그마의 성질, 나열된 합과 정의를 이용해서 처리할 건지, 이 부분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일반항을 구하는 학생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빼앗기 위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수열의 합도 이용하면서 수열의 합의 정의도 이용하는 그런 문제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어진 요 식의 정체가 뭐예요? 그쵸? 홀수항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고 짝수항일 때는 플러스가 붙는 이렇게 풀마가 교대로 교차하는 수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4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럼 나는 얘는 무조건 수열의 합이 짝수항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럼 난 저기다 1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12를 집어넣으면 24까지의 합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어떻죠? 그렇죠? 홀수항들만 더한 겁니다. 그럼 난 여기에 홀수항들 그렇죠. 보이죠? 첫째 항, 셋째 항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얼마라고 써있는 거 23이라고 써있는 녀석을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더해놨고 빼야 되기 때문에 몇 번 뺀다? 2번 뺀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n 제곱 플러스 n 요 식의 n 자리에는 얼마를 대입하고요? 12를 집어넣어서 어디까지? 24항까지 합을 구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n 제곱 마이너스 n 요 식에는 요 값이 23번째 항까지 가시려면 k 대신에 얼마 넣어야 돼요? 12 넣어야지 되는 거 보이시죠? 역시 n 대신에 12를 넣어서 몇 가지? 홀수 2, 3까지의 합, 홀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걸 둘 다 똑같이 대입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얘는 대입한 거를 몇 번 빼주기로 했어요? 2번 빼주기로 한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6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배한 얘는 n 똑같은 거 집어넣어서 뺄 거니까 계산하시면 3n이 될 거고요. 거기에 한 번만 뭘 집어넣으시면 끝나겠다. 12 집어넣으시면 끝나겠다. 정답은 36 되겠습니다. 정답 4번. 9번 문제입니다. 수열이 다음과 같이 12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차이를 줬어요.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얘는 짝수항들을 더한 거, 얘는 홀수항들을 더한 것들의 점화 관계를 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사실 나중에 적분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코드가 생기게 되죠. 시그마나 적분에서 적분의 시작과 끝에 값이 서로 같으면 하나로 합쳐서 계산하는 게 어떤가라는 고민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에서 얘를 이렇게 이항해 보는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시그마가 똑같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부호 바뀌었으니까 빼기겠죠? 이렇게. 그럼 짝수항에서 홀수항을 빼면 이라는 N제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열의 정의에 의해서 가져가기보다는 이 녀석이 2차식이에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그러면 얘는
어떤 거? 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갖고 가겠네요. 그래서 en-a의 en-1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은 en-1이라는 우리 배운 거 있죠? 네, SN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잘 사용해 줍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12번째에 해당되는 건 여기다 6 집어넣은 건가 봐요. 12-11은 23이 나왔을 거고요. 아홉 번째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15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5 집어넣으면 9는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나 뭐 잘못했지? 여기요. 네, 11. 여기 이렇게가 호응되고 있으니까 계산 실수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네, 주어진 식에서 누구를 빼면 A 12번째 항에서 얘를 빼시면 이렇게 빼면 얘가 5가 나오고 마이너스 A 11 나오고 플러스 16 나오고 그게 2였다. 이 식이네요. 따라서 A 11 항은 19 나오시면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로그의 합입니다. 로그의 합도 소거합의 일종이죠. 소거합 세 가지가 뭐였어요? 부분분수, 무리수, 로그. 부분분수, 무리수, 로그는 소거합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신 초항 부분들이라든가 끝항 부분들에서 변칙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 주십시오. 네, 로그 밑을 2로 같게 하는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n 플러스 2 사실 이거보다 더 편하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쭉 계산을 하시면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면서 다 나열되면서 뭐만 남아요? 네, 마지막 항에 k 대신에 14 집어넣은 16 이렇게만 남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나는 로그 2의 1의 4 2까지 오면서 문제의 정답들이 나오네요. 가에 알맞은 식이라고 했고요. 나는 4가 오면 되는 거니까 F 나는 6의 값을 구하면 되나 봐요. 로그 2의 8 정답은 3이네요. 다음 문제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얘도 시그마 보이시죠? 처음과 끝이 서로 같은데 각각은 내가 계산할 방법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시그마를 한꺼번에 묶어서 봤더니 계산할 방법이 생기죠. 왜? 분자 분모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네, 우리 K는 10까지 385 좀 외워 다니기로 했고요. 55 더하기 10 하시면 정답은 계산에 340에 해당되는 1번 오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계산하는 것도 계산하는 거지만 뭐가 포인트라고요? 네, 시그마의 시작, 끝이 같습니다. 변수 자체는 다르셔도 돼요. 변수가 K로 표현되든 L로 표현되든 그것까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변수 대신에 대입해서 나열하시면 숫자화되면서 똑같아질 거기 때문에 변수라는 형태보다는 변수의 시작과 끝을 이런 문제에서는 주의하시면서 얘는 변수의 시작과 끝이 같아서 한꺼번에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따라서 그랬더니 k와 뭐만 남아서 플러스 1만 남아서 결국에는 2부터 6까지의 합입니다. 우리 2부터 6까지의 합, 1부터 6까지의 합이 21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계산하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정답은 25번 이렇게 나오시면 제일 빠른 풀이가 가능하겠네요. 13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 상황을 이용하시면 얘가 3이고요. 얘는 모르고요. 따라서 이 녀석은 9 빼기 3, 6이었습니다. 6에다가 시그마 K는 55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61 됐네요. 14번 문제입니다. 얘는 선생님 얘는 시그마가 달라요. 네, 그럴 때에는 이제 조정만 좀 해주시면 될 텐데요. 나한테 K는 1부터 그래서 이 앞쪽에는 3의 제곱부터 얼마까지 계산되는 식이에요. 그렇죠? K 대신에 n 플러스 1 집어넣으시면 n 플러스 3의 제곱까지 나열되는 상황입니다. 앞쪽에 오는 식은 어떤지 볼까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n의 제곱까지는 싹 다 빼질 거고요. 거기에 요 녀석은 빼기 4n으로 처리될 예정이네요. 그럼 이제 남는 거 요거 남습니다. 마이너스 얼마? 5. 이쪽에서 남는 거 가지고 오시면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3의 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4n. 그게 389더라 라는 식이네요. 뭐 치환을 하셔서 조금 계산을 쉽게 가지고 가셔도 좋고요. 잔수이기 때문에 뭐 대입해서 처리하시는 친구분까지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전개 들어가겠습니다. 3n 제곱 플러스 요 4n과 요 4n은 없어질 것 같고요. 2n과 6n이 더해지면 8n 플러스 얼마? 9하고 1, 10 이렇게 딱 떨어지네요. 그러면 10 마이너스 요거 넘겨오시면 894 여서 내가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식은 플러스 8n 마이너스 384인가 봅니다. 맞나요? 예. 네. 주어진 식에서 인수분해 한 번씩 더 챙겨주시고요. 됐죠? 대입해서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소거되는 거, 내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 물론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계산으로 끌고 오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냥 우리가 뭐로 알고 있으니까 6분의 공식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에서 처리하실 때에는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계산값들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 뭐 계산 틀렸나 봐요. 안 틀린다고 잘 했는데. 플러스 2n 플러스 다 빼지 않았냐? 네. 일단 요거는 지금 안 보이면 안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 어차피 질문하실 분들만 보니까 네, 계산 인수분해가 제가 못하는 건지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 주어진 식을 요거는 전개 1부터 집어넣으셔서 가지고 오시고 얘도 1부터 집어넣으셔서 1의 제곱부터 뭐의 제곱까지 n의 제곱까지 잘 빼주시면 예, 여기 앞에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도 뒤에 남는 거 못 뺀 거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계산해 주셔야 될 듯 합니다. 뭔가 제가 실수했나 봐요. 다시 이거는 가지고 갈게요. 15번 문제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를 답이 안 나와버렸네. 네,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뭐 식의 구조가 거의 똑같죠. 홀수이면 1을 빼라, 짝수이면 1을 더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봤더니 홀수항도 5개, 짝수항도 5개면 1을 더한 것도 5번, 1을 뺀 것도 몇 번? 그렇죠. 5번. 따라서 우리는 계산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N K제곱에 해당되는 식 385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다음은 AN과 BN은 더했을 때 다음과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데리고 올까요? 어떻게? 3배해서 데리고 옵시다. 3배한 시그마 AN 플러스 BN에 대해서 K는 1부터 10까지 더하기 10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40 더하기 3배한 시그마 BK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다 더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저도 여기도 A, K, BK 이렇게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어진 식이 여기 뭐래요? 네, n이를 쓰니까 변수 k로 바꾸시면 k가 될 거고요. 이제 갑니다. 3 곱하기 55 맞죠? 1부터 10까지 합은 55 빼기 40은 3 곱하기 내가 구해야 될 식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3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치? 계산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5-10 하시면 55-10 하시면 45 정답은 4번이겠네요. 다음 17번입니다. 네, 로그의 계산, 로그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소거형 계산은 아까도 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소거를 이용해서 식을 조금 간략하게 가지고 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여기 조금 뭐지? 수정을 할까요? 왜 이렇게 써있어? 커지지 마. A1. 네,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곱하는 느낌으로 가자라고 로그 우리 밑변환 공부하실 때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런 느낌. 그러면 얘는 첫째 항과 마치 끝항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얘네들을 또 다시 다 더해 달래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하게 되면 로그 A1은 한 번만 써 있을 거고요. 거기에 A2부터 A3 쭉 얼마까지 A4까지 곱이 되는 형태일 겁니다.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들의 곱이니까요. 그게 얼마로? 네, 120으로 나온 겁니다. 네, 첫째 항이 3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여기는 3 이렇게 나오면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A1부터 여기 얼마? 네, 얼마 오겠어? 네, 10까지 오시면 여기는 뭐에서 끝나? 11항에서 끝나죠? 이렇게 곱하기 A11은 3의 120승이에요 라고 나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 요 가운데에 있는 야, 너 A2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짝꿍 지은 녀석들은 어떤 짝이 되죠? 그렇죠? 다 같은 값입니다. 이런 짝꿍이 10개가 이렇게 짝으로 치면 5쌍이 왔을 거기 때문에 둘째 항과 11번째 항의 곱에 5쌍을 곱했더니 3의 120이 나왔다. 나 지금 60 쓴 거예요. 24.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각각은 얼마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가요? 네. 그럼 얘는 3R, 얘는 3R의 10승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3의 제곱 R의 11승이 3의 24다. 그럼 따라서 3의 22다. R은 얼마다? 그렇죠. 3의 제곱 9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로그 3의 9가 되면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18번 문제입니다.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고요. 내신에서도 작년, 재작년 한두 학교에서는 꼭 나오는 문항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수 계산들은 이번에 완전 테마는 아닌데 요 디귿 보기 때문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감을 잡으실 때에는 당연히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쉽게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a는 10 그러면 여기다 빼기 2를 하라는 게 5로 나누어 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2의 0 여기 1승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a 값은 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을 무엇으로 우리가 밑이 얼마인 얼마? 예, 2인 로그로 표현해 달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을 합니다. 이 식을 2로 나누어서 5가 되었고 양변의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하시면 2의 5 이렇게 되니까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기억은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니은부터는 나한테 다 n 대신에 집어넣어서 20까지 가라는 건가? 그건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행동들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2의 a 요 자리에 5의 b 요 지수 자리에 빼기 n을 만들 수 있을까? 네, 10으로 잘 나눠주시면 되나요? 혹은 2의 n승으로 이렇게 나누면 2의 n승으로 나누면 여기에 마이너스 n이 생기고 얘는 뭐의 n이 5의 n이 됩니다. 이런 식의 식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2의 a 빼기 n은 5의 n이다.
5의 b 빼기 n은 뭐의 n이다? 2의 n이다. 따라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그쵸? 이 두 식이, 이 지수에 있는 두 식이 곱이 되고 싶습니다. 곱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 b-n은 5의 n에 b-n 이렇게 됐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쵸? 양변에다 그냥 곱해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요 b-n과 n이 서로 스위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때 이제 발견 어디가 요만큼이 여기 있다. 오 2n이다. 따라서 얘가 2의 n 제곱 이렇게 쓰시면 지수끼리 같겠죠. 밑이 같은 두 지수가 비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a-n, b-n은 n 제곱. 우리가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건 n분의 누구야? a-n, b-n이죠. 그 녀석은 n이라 할 수 있다. 라고 나온 겁니다. 어디까지 더해야 되죠? 10까지가 아니네. 20까지입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그러면 얘를 1부터 20까지 더하시면 2. 물론 이게 110, 뭐 이렇게 딱 나오시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네. n 더하기 n. 이렇게. 그래서 210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상황이네요. 다음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첫째 항 주어졌고요. 따라서 여기 R 제곱에 해당되는 게 4인가 봐요. 그래서 R은 2다 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를 직접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끝까지 미지수로 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뭐 2는 쉬운 숫자니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2의 n승 마이너스 1, 첫째 항 5분의 1, 13분의 3. 얘들 등비수열을 제곱하시면 또다시 등비가 되죠. 근데 그 등비수열의 성질은 그렇죠. 첫째 항도 제곱이 되고 공비도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공비가 4로 바뀌고 4의 n승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는 뭐가 오면 되죠? 첫째 항의 제곱인 25분의 1이 오면 되겠습니다.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약분해 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는 3, 3 됐나요? 그 다음 여기는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2n승 플러스 1 이렇게 왔겠네요. 따라서 계산한 녀석들을 쭉 오시면 여기 얼마? 65? 65는 2의 n승 플러스 1이다. 따라서 n은 6이어서 64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6이네요. 20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을 때 a2 더하기 a4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a3의 2배를 구하여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이 의미는 a3의 5배가 30이었다 라는 중항의 의미를 잘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6이고 6을 2배 하니까 12, 1번입니다. 21번 문제인데요.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처럼 얘는 둘째 항부터 어디까지 m 플러스 1항까지 더한 게 240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요. 첫째 항부터 얼마까지? 그쵸? a, m까지 더하고 요거 변수인가요? 아니죠. 네, 상수이기 때문에 m제곱을 한 게 360이었다. 그때 누구의 값을 구하여라? n번째 항에 해당하는 요 값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주어진 식이 얘도 m개 더하고 있고요. 얘도 m개 더하고 있어서 이 둘은 공차를 이용하는 식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 다시 말해서 이 윗항에서 밑항을 빼시면 둘째 항에서 첫째 항이 빼질 거고요. m 플러스 1항에서 m항이 빼질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공차들이 n번 나오는 2m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는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m제곱은 마이너스 120,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20은 0, 인수분해 하시면 m은 12 또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12 이렇게 오겠네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m은 뭐였구나? 12였구나. 됐나요?
따라서 주어진 식에서 아무거나 잡으러 가서 m항의 값을 구하러 갑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 마음이에요. 나는 10이에요. 선생님 저 이거 얘가 144잖아요. 빼면 100이 어떻게 216이잖아요. 맞냐? 예, 이렇게 돼서 이제 합이잖아요. 그 합이 얼마인지 12개의 합이 216이다 라는 걸 공차를 이용해서 구하겠다. 이렇게 오신다면 네, 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고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문제에서 여기 딱 어떤 느낌이에요? 비껴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첫째 항을 안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첫째 항과 누구의 차이가 발생이 될까요? n 플러스 1항까지의 차이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건 선생님 생각에는 뭔가 차이만 알고 있지 m항을 구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좀 잘 해주셔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항, 일반적으로 중항이나 이런 것들이 안 주어 있을 때에는 쉬운 일들은 아닐 거다. 특히 이렇게 짝수항에 주어져 있으면 쉬운 일들은 아니다라는 생각 해주시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공차가 2다를 이용해서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드리고 싶어요. 저도 공차가 2니까 뭔가 합을 만들면 4n 제곱이었겠지. 거기에 12를 집어넣으면 216이 나오는 식이 있었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세워볼게요. SN입니다. 4n 제곱입니다. 그래야 공차가 2니까요. 여기다 12를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12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44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12를 집어넣은 어떤 식의 값을 빼주면 얼마가 21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도 6인가 봐. 그래서 6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 이렇게 빼와서 만들어주고요. 12는 한번 가지고 갑니다. 이 네모는 그럼 어떻게 돼요? 네모는 48에서 마이너스 얼마? 18 한 상황인가 봐. 30 그래서 SN이 제주로는요. 4n 제곱 마이너스 30n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럼 일반항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8n 마이너스 34 요 식에다가 12 집어넣으시면 96 마이너스 34 96 마이너스 34 아니야? 계산 잘못했어. 왜? 요즘 이 계산에 문제가 있어요. 나 계산 이슈가 있어가지고 12 공차가 2래매. 공차가 2니까 진짜 바본가 봐. 미안해요. 공차가 2니까 여기가 1인데요. 나 이제 미치겠다. 제가 비밀인데 지금 내신 기간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 만들고 막 이러느라 핑계지만 이 문제들을 안 풀어보고 기존에는 그래도 한 번씩 눈으로라도 많이 봤는데 거의 안 풀어보고 바로 풀고 있어서 이 모양인가 봅니다. 죄송해요. 다시 잘 해볼게요. 12의 제곱입니다. 지우면 12 빼기 네모가 아까 18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요 자리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검사할 겸 쫄았어. 어떻게 플러스 UN 이렇게 12 집어넣으셔서 144 더하기 72 까지 해서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일반항 A에는 2n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거기에 12 하시면 29 나오겠네요. 다행이다. 무슨 죄송해요. 네. 22번입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여기에 임팩트가 있네요. 자연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비와 곱했더니 5와 6 사이였대. 어떤 그 공비에다가 세제곱을
했더니 42와 96 사이였대. 자연수인 뭐 1 곱하기 5든가 뭐 2 곱하기 2든가 2 곱하기 뭐 3이든가 뭐 이런 얘들이 다 가능하겠죠. 뭐 3 곱하기 2도 들어앉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중에서 요거 하나 끄집어서 야 와봐 2 곱하기 27이야 라고 했더니 56이 되면서 이게 괜찮네요. 근데 3 곱하기 8이야 라고 하면 얘는 어때요? 예, 24로 작아서 안 되네. 탈락. 얘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6밖에 안 되니까 탈락. 작아서 탈락. 얘는 1 곱하기 125여서 커서 탈락.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는 각각 2와 3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제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의 5개의 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면 약분 3의 5승이 얼마죠? 243, 242 정답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모든 문제에 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등비이기 때문에 등비는 곱이 주어지면 물론 이제 둘째 항이 뭐 R제곱 2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곱은 짝꿍이 있어요. 근데 이 짝꿍에서 무슨 항? 우리 제로항 보는 거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둘째 항이 2라는 게 제로항이네. 첫째 항과 둘째 항이 마주보고 있다면 셋째 항과 제로항이 있었다면 그 제로항이 내 거였을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식을 세우시면 공비 몰라요. R에 20승 마이너스 1 첫째 항은 2에다가 R을 한 번 더한 겁니다. 3에 얘는 그냥 뭐 A1으로 묶어주셔도 돼요. 이 R로 묶으시면 R에 20승 마이너스 1 이어서 이렇게 약분합시다. 슉. 따라서 R은 4가 나왔네요. 그러면 A3은 A0항에서 공비를 그쵸? 1항 갈 때마다 한 번이니까 3번 곱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2 곱하기 공비의 3번. 얘가 2에 6승, 2에 7승, 2에 27 처음 썼어. 따라서 정답은 128이겠네요. 24번 문제입니다. 공차가 정수인 네, 이런 공차나 사실 공비가 정수 이런 부분들보다 공차가 정수의 문제들은 상당 부분 어려운 문제로 빠져가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도 살펴주시고 그 부분들이 좀 자기는 잘 안 된다. 마지막에 뭐 개수 세거나 약수와 배수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시면 좀 따로 모아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수능에서 그런 숫자적인 체계에 관한 문제들은 또 잘 나오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차가 정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표현 이 등차 수열이 합이 무슨 값을 갖는다? 그렇죠. 최대값을 갖는다. 네,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를 갖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2차 함수 형태로 식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식에 대한 관점이고 자연수라는 부분이 조금 무뎌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수열이 어떤 항이었다가 양수항이었다가 무슨 항이 되면서 음수항이 나오면서 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합이 정점을 찍고 줄어드니까 당연히 합이 최대값을 갖더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수열의 합이 2차식이다 라는 표현보다 그쵸? 뭐를? 부호성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13번째 항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지만 14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나올지도 몰라요 정도네요. 그래서 이제 37 7번째 항에서 공차가 몇 번 더해지시면 6번 더해진 거는 양수이지만 37에서 공차가 몇 번 7번 더해진 건 음수가 나오는 게 대체적으로 된다. 이걸 만족하는 공차 D 정수는요 마이너스 6인가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차가 마이너스 6인 37이라는 수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번째 항이 37인 거. 그럼 여기서 뭐 어쨌든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쓰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은 일반항이 쓰고 있으면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첫째 항, 둘째 항 쭉 얘는 양수였으니까 몇 번째? 13번째 항까지요.
그런데 14번째 항까지는 음수이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1까지 벗겨서 이 계산은 하고 나온 겁니다. 물론 대부분 기본적인 처음 배우실 때에는 요거 13개 더하고 별거 없어요. 예, 요거 몇 개 더해서 8개 더해서 그치? 계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좀 공차의 감각이 조금 더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공차의 감각이 조금 더 생기고 있어서 지금 게다가 미지수도 공차였잖아요. 그 공차를 좀 더 이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난 13가 있고요. 여기는 몇 개가? 몇 개 있어? 8개. 그럼 몇 개의 차이가 있죠? 5개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풀어가는지 볼게요. 만약에 나는 A7을 기준해서 어차피 양수일 테니까 6번째 항, 5번째 항, 누구? 8번째 항이 9번째 항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걸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엑스트라로 있는 게 A10, A13. 선생님 왜 이렇게 해요? 이제 보면 알겠죠? 네, 이쪽에는요. 네, A1, A4. 이러면 얘도 4마리, 얘도 4마리. 그 다음에 4마리라고 하면서 또 여기도 4마리, 여기도 4마리가 있겠죠? 그러면 얘 4개 써볼게요. 마이너스 A1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A16, 마이너스 A17, 마이너스 A17, 마이너스 A18, 마이너스 A19. 너 5개 쓰고 있니? 네. 20 마이너스 21 이렇게요. 보면 알겠죠? 네.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8D네요. 마이너스 8D가 4마리가 있습니다. 맞니? 여기는 마이너스 13D가 4마리 있습니다. 그치? 4마리 마이너스 13D 마이너스 몇? 8 이렇게요. 그럼 얘는 21 마이너스 4 얘는 D는 공차 6 뭐 이렇게 나왔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의 상황들을 다음과 같이 조명을 해주시면 큰 숫자들이 이렇게 곱으로 잘 표현이 될 겁니다. 그때 여기 왜 가운데 항을 이렇게 남겨놨어요? 네, 더하기 쟤는 따로 구하지 않고 37을 몇 배에서 5배에서 구할 생각으로 저렇게 해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만 맞으면 끝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1의 자리만 봤을 때는 5번이 정답일 텐데 여러분 계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24 곱하기 21은 504고요. 37 곱하기 5는 185여서 689입니다. 물론 이렇게 풀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끌어가셨으면 좋겠어서 다음 문제에서 조건이 왜 이런 것들을 투척하였고 줬는지 이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서 문제 풀어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네, 25번 다음은 공차가 1보다 크고 1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항, 중항을 알려주려는 의도 네 번째 항은 1이다가 있어서 벌써부터 물어보네요. 가의 1입니다. 주어진 등차 수열을 제곱하고 절대값 씌우고 5배에서 뺐더니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공차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5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네 번째 값이 1이다를 알고 있습니다. 공차는 얼마보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쓸 수 있겠네요. 부호를 따진다면 여기까지는 다 음수고요. 선생님 왜 부호 따져요? 주어진 거에 부호, 절대값 보이죠? 절대값은 부호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 나는 각각을 제곱한 걸 더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네, 얘 제곱하시면 얘 마이너스
6D 플러스 9D의 제곱 1 마이너스 4D 4D의 제곱. 물론 이거 일반항으로 잡을 수 있는데 5개밖에 안 돼서 제가 시간 체크를 해보면 그냥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1, 그 다음에 1 플러스 2D 플러스 D의 제곱 이렇게 왔습니다. 주어진 식을 싹 더하시면 딴딴딴 보이나요? 네, 15D의 제곱. 계산 잘 했네요. 2D 마이너스 2D 지워지고 마이너스 10D 플러스 5. 네, 잘 요거는 왔습니다. 이제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음수는 양수로 바꾸어 더하여라 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여기다 쓸게요. 다 더하면 요거 부호 바꿔야 돼. 3D 마이너스 1 2D 마이너스 1 D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러면 DDDD 보시면 7D.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한 번씩 2번 더해지면서 곱해지면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얘를 몇 배? 마이너스 5배. 그럼 마이너스 35D 플러스 5. 이 두 개를 더하면 식으로는 15D의 제곱 마이너스 45D 플러스 10입니다. 최소가 되는 공차는 무슨 방정식? 네, 추계 방정식의 입장을 가져오시면 돼서 약분 2분의 3 오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나의 알맞은 식을 7D-1이라고 할 때 그 D 자리에 P는 뭐예요? 가에 알맞은 거 1, 그 다음에 2분의 3의 2배니까 3 더하면 4네요. 를 집어넣어 주면 이라고 했습니다. 28-1 정답은 27, 4번입니다. 네, 이제 26번 가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이쪽에 좀 몰려 있어요. 확인 들어갑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열, 또 등차수열이 나왔어요. 절대값이 있고 부호에 대한 문제인가 봐요. 그럼 얘는 좌변은 둘 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벗겨지겠죠. 그러면 둘 다 양수였다면 얘하고 그냥 같아야 합니다. 그건 인정. 예, 그게 안 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따위에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둘 다 양수이면 이 두 개는 동그라미 친 것끼리 같아야 되는데 왼쪽이 지금 이만큼 더 커야 한대요. 당연히 누구 쪽? 그쵸. 요 뒤쪽에 있었던 녀석이 무슨 수? 음수였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에서 가지고 오시면 얘는 양수로 벗겨지고 선생님 얘는 왜 마이너스 곱해요? 당연히 요게 뭐였을 테니까 음수로 벗겨졌다라는 건 A5 때문이야, A6 때문이야, 그쵸? 첫째 항이 자연수였으니까 양수였던 애들이 점차 공차를 영향을 받아서 음수인 항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곱해서 부호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제가 혹시나 A5항은 양수, A6항은 음수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겠네요. 지워져. A5항이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식으로 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호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본다면 공차는 마이너스 1보다 그렇죠. 작겠죠. 이런 생각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요거 아까 절대값 뽑아내듯이 가지고 가시면 당연히 앞쪽에 있는 5개의 항은 양수였고요. 마이너스 A6을 한 게 37입니다. 어차피 내가 항을 하나 알기 때문에 공차만 모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차에 대한 식으로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는 있어요? 공차의 조건은 있어요. 공차가 4D가 정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분수가 여러 개 나왔을 때에는 4D가 정수인 걸로만 쓰셔야 된다라는 거 챙겨 두시고요. 일단은 주어진 식을 써 가시면 이 녀석은 뭐의 5배죠? 셋째 항이죠. 셋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2번 더 빼진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한 번 더해진 녀석입니다. 딱 공차에 대한 식으로 잘 나오겠네요. 4-11D는 37이어서 11D는 마이너스 33입니다.
D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아까 확인해야 되는 거 4D는 얘에서 첫째 항이 가려면 4D를 뺀 거라서 4D가 자연수, 정수여야 한다라는 거 확인이 됐어요.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빼박이겠네요. 네, 첫째 항은 그래서 1 더하기 4D 오시면 13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끊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끊고 다시 갈게요. 감사합니다.